너가 성적이 이제 못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할 거 아니겠어요? 공부는 생각보다 실제로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공부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인 거죠.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어떤 태도나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그럴 때 단순히 그 얘기만 해주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작용 기전이라고 할까? 이거 양리학에 나오는 거였나? 어쨌든 작용 기전이라, 그러니까 작용하는 기전이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용 기전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맥이 맞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너 공부를 이렇게 해볼래?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나침판에서 여기에도 SR 학습법이라고 매달 나갑니다. 그죠? SR 학습법, 이 공부법을 해라. 근데 이 SR 학습법이 가장 좋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공부가 뭐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또는 1등급 나오는데 정말로 억지로 공부하고 있다면 SR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라. 여기서 SR 학습법이 뭔데? SR은 소프트 리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복습해가는 방법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연필로 그냥 너가 이 중요한 건 이 뇌에서 공부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뇌가 하지 말래요. 그래서 매번 딴짓해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논다든지 이래버리고 말죠. 왜냐면 뇌가 지시를 그렇게 내려요. 야, 너 공부하면 귀찮아. 야, 생각보다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막 얘가 막 딴짓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계니까 뇌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기계니까 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마음은 공부하고 싶어. 근데 이 뇌가 이걸 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게 돼요.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은 왜 우리가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꼬링을 넣을 것이고 어떻게 꼬링을 넣으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 것이고 꼬린한 후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 사례인 거예요. 성공 사례. 그러니까 성공 사례에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몸이. 그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뭔가의 과목이 이렇게 1등급을 맞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내 학기 중에 한 학기에서 1등급을 맞은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1등급은 어떻게 해서 받았어? 이렇게 했고, 준비했고, 막 선생님이 오면 막 필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1등급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런데 그때 맞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어? 뭐가 또 이렇게 뭔 얘기를 해요. 그래. 뭐 정말로 기분이 째지게 기쁘지 않았겠어요? 또 어떤 기분이 있었어?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래, 그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 다른 공부, 예를 들어 국영수 탐의 다른 공부들은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지겨운 생각뿐이 안 나요. 공부하면 피곤해. 머리 아파. 나 이거 싫어. 이런 생각이 먼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뇌가 하지 마음은 공부하고 싶죠. 엄마 잔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또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이 뇌가 책상에 앉으면 딴짓하게 해요. 꼭. 이러니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떠나서 일단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뇌가. 나쁜 뇌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끔 하려면 내가 재밌는 기억들을 나한테 내가 성공했던 기억들을 자꾸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내가 집중력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력 있게 가는 동안에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누구든.
그렇지 않겠어요? 집중력이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이제 이 나침판이나 이 기사 나가는 거에 어떤 이렇게 기사를 쓰라고 하면 당장 써져요. 머릿속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있죠. 진학과 관련한 것은 뭐 지금도 쓰라고 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쳐도 되지만 문제는 하루 종일 치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막연하게나마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뜸들이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어. 또는 아빠가 공부하라 그랬어. 내가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돼요. 일단 저 잔소리 듣기 싫었던 생각부터 먼저 나고 그리고 그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뇌에서 좋은 기억, 좋은 추억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잔소리니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좋은 기억이 아니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입돼야 되는 게 이제 소프트 리뷰죠. 가볍게 그냥 연필 가지고 그냥 밑줄 그으면서 읽어봐. 그냥 다 긋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네 맘대로 네 손 가는 대로 긁어서 읽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봐. 그 다음에 그렇게 읽고 나면 요번에는 이 형광펜을 가지고 또 읽어봐. 그냥 그리고 밑줄 긋고 싶을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긁었다고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게 눈에 들어와요. 딱. 이럴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읽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5번을 그냥 읽는 거죠. 너 이렇게 해볼래? 예. 좋아. 그런데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해? 노트 필기는 코넬대 노트 필기법이라고 알아? 네. 오,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노트 필기하고 키워드 넣고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요점 정리라고 할까? 이런 거 밑에다 쓰는 거 알고 있는 거야? 네. 오, 그래? 너 그렇게 해볼래? 근데 너 이러다가 성적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해보면, 너가 이때까지 성적이 좀 낮았지만,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너가 뭐 2등급이라도 성적이 뭐 미친 척하고 나오면 또는 1등급도 막 미친 척하고 나오면 그러면 너는 그 대학에 준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어. 물론 여기서는 기록도 또 필요한 거죠. 그러려니까 기록을 필요하려니까 당연히 평소에 얘기하듯이 보고서 활동이나 책 읽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 이래서 이제 아이가 종합적인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생기죠. 또 하나는 대화법이죠. 왜냐하면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시켜보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잘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매우 즐겁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인성이 좋다라고 써 있는 거죠. 좋아.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것도 매우 풍부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 인성을. 그냥 뭐 애가 뭐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매우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인성 부분을 그렇게도 잘 적어주는 학교가 있구나. 아니야. 그거는 정말로 애가 괜찮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역량이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공 적합성이다. 뭐 전공에 부합하는 애는 맞네. 자기가 원하기도 했고 그 과를 원하기도 했고 뭣도 했으니까. 하지만 전공 적합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죠. 거기다가 이제 성적까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꾸는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전혀 안 해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해보기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매우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노력하는 아이예요.
적어도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에 잘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 목적은 까먹은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데 그걸 까먹은 거죠. 아니 까먹다기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냉정히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보면 아이가 까르르 하고 웃어요 먼저. 근데 그 아이가 습관으로 굳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간관계에서 보면 내가 까르르 웃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까르르 웃어주면 이 모든 게 풀려간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과의 갈등 관계도 거의 있을 수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학생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뇌가 시킨다는 거죠. 나의 뇌에 이미 그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뭔 얘기하면 내가 먼저 까르르 웃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반응 논리가 작용이 이게 쩌쩌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 뇌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 대통령 있잖아요. 개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름은 제가 강현우 강뭐였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지 그 사람처럼 이 애들이 막 싸우는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꼭 강아지 대통령이 그 개 대통령이 이런 거를 합니다. 아이에게 이 강아지나 그 개에게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남겨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먼 일을 이렇게 싸우다가 안 싸우거나 그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 이렇게 간식을 주죠. 맛있는 거를. 그러니까 좋은 추억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참 인간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용기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뇌는 자기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만 기억하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한두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이 뇌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은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의 뇌는 공부하면 피곤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내가 재밌게 일하는 공부.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공부를 매우 재밌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안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즐거운 것들은 계속 하는 거죠.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그것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칭찬도 받는다, 뭣도 한다라고 하는 좋은 기억들이 박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뭐 하루에 18시간 공부했대 뭐 이런 거. 굳은 의지로 처음에는 시작한 거죠. 굳은 의지가 매우 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